13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장사 등의 분묘기지권 있죠? 분묘기지권과 요 장사 등의 언어 법률이 섞여서 매년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이 장사 등의 언어 법률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장례 시장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납골당이라고, 아니면 요즘은 납골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봉안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거 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이 묘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묘지 부분보다, 부분도 나오지만, 그 자연장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기에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보냐면 묘지 면적과 그 다음에 자연장과 관련된 면적, 요 면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필기를 꼭대기다 해 놓으셔도 되고 다음 파트 때 해도 되니까 일단은 눈에 일단 익혀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묘지는 면적부터 일단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 있는 거 할 거예요. 자, 묘지는 공설묘지와 그 다음에 또 사설묘지로 나오죠. 자, 묘지는 공설묘지, 사설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묘지는 일단 법인묘지가 있어요. 이 법인은 재단법인을 일단 설립해 줘야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종중, 그 다음에 문중묘지가 있습니다. 문중묘지,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가 있고요. 가족묘지, 그 다음에 개인묘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법인묘지는 이 묘지 면적은 여러분들 교재하면 좀 나오죠. 법인묘지는 얼마냐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해 줘야지면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주면 된다. 자, 여러분들 아마 묘지공원 있죠? 묘지공원. 경기도 쪽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나요? 묘지공원?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법인묘지에 일단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종중문중묘지는 얼마냐면 1,000 제곱미터 이하, 여기서부터는 이하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요, 얼마냐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자, 그리고 개인묘지는요,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거는 마찬가지가 아니고 설치 후에 30일 이내에 뭐한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묘지 면적 기억해놔야 되는데 요 30제곱미터는요 뭐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합장까지가 포함됩니다. 합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대략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에 다 익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공설묘지, 요거는 묘지에 분묘가 여러 개의 분묘가 어떻게 돼요? 설치되는 거죠. 근데 이때 분묘 일기당, 자, 분묘 일기당 점유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냐면 10제곱미터. 합장은요?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공동묘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묘지보다는 공동묘지가 어떻게 돼요? 묘지 크기가 훨씬 좀 적죠. 적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면적이 10제곱미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개인묘지와 관련된 부분이 벌써 한 5번, 6번 정도 나왔고요. 자, 요 분묘 일기당 점유면적 요게 벌써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면적 특히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법인묘지는 10만 이상이죠. 이상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하.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묘지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곧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묘지 부분
그래서 이제는 점차 뭘로 옮겨가고 있냐면 자연장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요, 묘지 설치를 권장하는 법일까요? 억제하는 법일까요? 묘지 설치를 억제하는, 우리나라에는 가능하면 묘지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죠. 그래서 묘지 설치를 억제하는 법이지 권장하는 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점차 화장 쪽으로다가 많이 권장하죠. 화장하고 그다음 화장한 다음에 뭐 납골, 저는 이제 납골이라고 자꾸 이제 입에 묻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확히 다시 현재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봉안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봉안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장을 하는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해요. 자연장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수목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해서 납골 이제 봉안을 해놓는 경우 있고, 그걸 어떻게 돼? 땅 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무 같은 걸 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 골분이라고 그러죠. 그걸 묻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연장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자연장을 하는 땅을 뭐라 그래요? 하는 땅을 자연장지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자연장지 부분 11월 달에 제가 한번 요거 면접 간단히 정리했을 텐데 여기서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법인 자연장지는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해 줘주면 됩니다.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해 줘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라. 자,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자연장지였는데요. 종교자연장지는요 4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마 저저번 달에 제가 정리할 때 3만이라고 한번 정리했을 거예요. 아마 3만에 정리했을 텐데 요거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로요? 자, 4만 제곱미터 이하. 자, 뒤에 이하는 맞습니다. 이하. 그 다음에 이 시군구에 마찬가지로 허가받아라. 자, 그 다음에 또 종중문중이 있습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얼마냐면 2,000 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이거는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즉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요거는 재작년 24회 때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종중문중은 허가가 아닌 뭐예요? 사전 신고.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설치한 때 며칠 이내가 아니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니까 사전 신고란 얘기. 자, 이제 면적 2,000 이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자, 100제곱미터. 요건 미만이에요. 미만으로 조성하라. 이거는 3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한다. 자, 요게 묘지와 자연장지와 관련된 면적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비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그러니까 법인 묘지는 10만 이상이죠. 법인 자연장지 얼마 이상? 5만 이상.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 묘지는 1,000 이하죠.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얼마? 2,000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도 자, 허가냐 신고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제 과목은 별거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별거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별거다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이렇게 면적 부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340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있는 내용 이것도 좀 고칠 게 있습니다. 자, 340페이지에 분묘 설치기간 있죠? 찾았습니까? 자, 아까 분묘 기지권으로서는 분묘 존속 기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호하고 봉제사는 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 판례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기지권의 존속 기간이 아닌 분묘의 설치 기간이 적용돼요. 존속 기간이 아닌 뭐가 적용된다? 분묘의 장사법에 의한 설치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자, 설치 기간이 거기 보니까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년? 예, 요 15를 30으로 고치세요.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15를 몇 년으로?
30으로 고치시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밑으로 좀 동그라미 2번에 자 15년씩 3회 하나여 설치기간 연장해야 한다 그랬죠? 요거를 30이라고 고치고요. 3을 1이라고 고치세요. 30년씩 1회 하나여 설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그렇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 15년 이게 있으니까 고쳐야죠. 30년 미만,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이렇게 고쳐주세요. 다 고쳤습니까? 자, 그래서 15를 지금 얼마로 고치고요? 30으로 고치고 동그라미 2번에 3회를 몇 회로? 1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걸 일단 간단한 설명. 이게 왜 개정되느냐 이유부터 설명드리니까 지금 요 개정되기 전에는 15년이 설치 기간이고요. 15년씩 몇 회 연장 가능하다? 옛날 거 3회 연장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묘를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면 설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15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 15년 기간으로 세 번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장 몇 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었나요? 자, 60년입니다. 자, 이건 초등학교 2학년 산수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예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요즘 초등학교 2학년 문제도 무지하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자, 15년 설치하고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장 몇 년간 설치할 수 있다? 60년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문제는 자, 이게 연고자가 알아요? 몰라요? 15년 설치한다는 기준을. 몰라요, 이거를. 공동묘지, 저기 뭡니까? 법인묘지 가면요. 법인묘지 가면 얘기해줘요. 이거 15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약할 때도 써놔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계약 설치 안 봅니다. 얘는 법인묘지 분양, 묘지 분양 받죠? 이런 거 보면 이 계약서를 잘 안 봐요. 밑에 15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5년 설치하고 나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한다는 것도 잘 모르죠. 15년 해놓고 계속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장해야 되는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는 연장 기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15년 설치하고 파내야 돼요. 자, 밑에 보세요. 밑에 그 10번 보세요.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 처리하는 부분 있죠? 설치 기간이 끝나면 몇 년이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몇 년이라서요? 몇 년? 1년 이내 개장해가지고 화장하거나 봉안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안 파내면요. 안 파내면 이 법인에서 알아서 파요, 이거. 연구자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닿죠? 그럼 부연고 분묘 처리해가지고 알아서 파버립니다. 자, 그러니 15년 설치하고 나서 기간이 너무 짧죠? 자, 우리가 15년이란다면 되게 긴 기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연구자들도 너무 짧고 연장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기간을 좀 늘려놓은 거예요. 몇 년, 한 번 설치하는데 몇 년으로? 30년으로 늘려놓고 자, 몇 회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1회 안에서 30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최장 기간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최장 기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1차에 대한 설치 기간만 늘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개정됐으니까 시험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딱 한 번 문제 나왔었거든요. 나올 가능성 또 높습니다. 자, 설치 기간은 일단 몇 년이다? 30년. 그래서 30년씩 몇 회 연장 가능하다? 1회 연장 가능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분묘기권에서 잠깐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땐 분묘뿐만 아니라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묘나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인데 허락 없이 분묘나 자연장지 설치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예 분묘기지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분묘기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11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1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 밑에 나오죠? 그거만 결정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 분묘 연고자 및 승낙 없이 다른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연고자는 뭡니까?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사당연한 법률은 이 정도, 특히 면적 부분 중점적으로 해놓고 이번에 또 개정된 거 있죠. 설치 기간 이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0년.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공법상 제한에 관한 조사 343페이지에 나오는데 보니까 공법상 거래교제상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셨죠? 이거 아마 다 내년부터는 아마 제가 강의해 드릴 판이에요. 이게 법이 개정됩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법률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아마 공법상 쓰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이 토지거래하고 보니까 외국인 토지법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서 이제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공법에서 배운 거고 다음 파트 때 제가 좀 다뤄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지법도 아직 농지법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자, 농지법도 실무에서 한 해 걸러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농지법 문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다음 파트 때 조금 다루도록 하죠. 35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제가 한번 11월 달에도 이 법을 아마 좀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외국인 토지법은. 자, 외국인 토지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최근에는 단독 문제보다는 다른 데 껴가지고 좀 문제 나오지만 어쨌든 매년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 토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된 법이에요? 글자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 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죠.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국내에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적용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고 언제는요? 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안 되냐면 자, 토지를 뭐 할 때?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 팔 때는 뭐 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만 적용되지 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토지 각종 권리를 뭐 할 때? 설정할 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권리 있죠. 토지의 각종 권리를 설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또 건물만을 취득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요? 지금요. 건물만 취득하니까. 땅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한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자, 외국인 토지법은 집합 건물에 대지권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지권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자, 제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지만 집합 건물 뭐 있어요? 이런 상가도 구분 소유되는 상가 있죠? 그다음에 또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외국인 토지법에 적용돼요. 외국인 토지 취득하면.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토지법상인 외국인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353페이지를 보세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소위 말하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 국적 없는 사람 있죠? 모두 다 뭐가 된다? 외국인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이 될 수 있죠.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국내 국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 취득했다, 뭐 캐나다 국적 취득했다 그러면 국적 취득하는 순간에 국내 국적은 일단 없어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외국 회사들이죠. 자, 외국 법률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자, 여러분들 교재 2분의 1에다가 밑줄 다 쳐놓으세요. 2분의 1. 자, 3번, 4번, 5번에 다 뭐가 공통으로 돼 있어요?
예, 2분의 1. 2분의 1이라 몇천 원씩이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자, 뭐가 2분의 1 이상이냐? 뭐가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고 일단은 2분의 1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인데도 외국인이 이렇게 2분의 1 이상 있다면 뭐가 된다?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세 가지 일단 자, 이 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은 뭐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와 같지 않은 자,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또 뭐인 거예요? 2분의 1 이상이 뭐일 때? 외국인일 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는데, 근데 외국인 토지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무슨 규정이냐면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주의가 뭐예요? 우리도 개방했으니까 너네도 개방하라.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자, 상호주의의 결정권자가 누구죠? 상호주의의 결정권자는 예, 국장이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간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개방했으니까 너네도 개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상호주의죠. 우리나라는 토지를 요거 얘기했나요? 언제 개방시켜놨다 그랬죠? 예, IMF 때 한번 얘기했었구나. IMF 때 일단 개방시켜놨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조금 이따가 볼 허가 지역 빼놓고는 일단 다 개방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토지를 개방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 그러면 그 나라 국면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외국인 토지법상의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자,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된 신고를 보죠. 자, 신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에 의한, 자,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60일이니 어디다가? 시군구에.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시군구. 계약 뭐죠? 뭐가 계약이에요? 매매도 계약이죠. 그 다음에 또 교환도 계약이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증여도 계약이죠. 그런데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매매 한번 보세요. 그럼 토지를 매매하면 뭐 해줘야 돼요? 토지를 매매하면 저번 주에 배운 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도 하고 이중 신고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뭘 안 한다? 외국인 토지법 신고를 안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게 계약으로 하는 토지 취득 부분이고요. 자, 계약 외의원이 있습니다. 계약 외의원이 있어요. 자, 계약 외의원이는 뭐냐면 상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매라든가 판결 그리고 환매권 행사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합병도 계약 외의원인. 자, 이거는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예, 6월 이내 어디다가? 시군구에 신고한다.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죽는 순간이죠. 자, 경매는 취득일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 그러니까 외국인이 경매로 만약에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한다면 언제부터? 대금 완납일. 취득일이 대금 완납일이죠. 대금 완납일. 이게 시험지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대금 완납일부터 몇 월?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외의원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 계속 보유 신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이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됐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이 되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 어떻게 돼? 2분의 1 이상이 어떻게 된 거?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2분의 1이 어떻게 된 거? 외국인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였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 라는 것이 뭐다? 계속 보유신고다. 자, 이런 계속 보유신고는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변경 1년부터 언제까지? 예, 6월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가요? 자, 위반시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외원인과 계속보유 신고는 얼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자꾸 이제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암기할 때 뭐만 일단 집어넣냐면 숫자만 잘 집어넣어요. 그래서 날짜만 희한하게 잘 외우더라고 보니까. 근데 실제 시험은 요게 다 나왔어요. 시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기억해놔야 돼요. 자,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언제부터요? 계약 체결일부터 언제까지? 60일 시군구. 자, 계약 외원인은요? 취득일로부터 6월 시군구. 자, 계속보유 신고는요? 변경일부터 6월 시군구. 다 기억해놔야 돼요. 계속 아마 이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부분이었죠. 토지 취득 허가. 자, 우리나라는 토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개방시켜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토지를, 자, 지금 신고 있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거는 토지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건가요? 규제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규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토지를 얼마나 취득했는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거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는 뭐를 규제를 해놓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게 바로 허가예요. 자, 허가는 보통 사전인가요? 사후인가요? 사전. 허가는 보통 미리 받죠? 대부분 다른 허가도 다 어떻게 돼요? 미리 받죠. 여러분들 국토기업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도 계약 체결 전에 받는다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되고요. 자, 이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위반한다면, 자, 이때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형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전업벌금 이렇게 되죠. 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그러면 허가 지역이 네 가지 지역인데요. 자, 군사, 그 다음에 또 문화, 그리고 생태, 그리고 야생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지역 부분이 나오죠? 354페이지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오네요. 군사 뭐예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고요. 군사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물 보고요. 있죠? 자, 여러분들이 요즘 뭐 전쟁 많이 하고 있는데 전쟁 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뭐예요? 맞아요. 부녀자,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이라크 전쟁 때 보면 이라크 전쟁 때 미국들이 뭘 다 갖고 갔어요? 문화재 탑재 가져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뭡니까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던 거 다 어디 갖고 가요? 프랑스에 가 있고 막 그러죠. 그거 왜 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프랑스에서 뭐 침범에 들어왔을 때 함락하는 순간에 갖고 가는 게 뭐예요? 문화재예요. 이게 문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재는 일단 보호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 보물 보호구역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태 경관 보전지역.
자,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 제가 아마 뭐 늪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들 우포늪이라든가 뭐 철새도라지. 원주는 생태보전지역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원주 쪽에 없나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원주에 무슨 뭐 늪 같은 거나 갈대 뭐 이런 거 없나요? 없나요? 뭐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런 생태경관보전지역 쉽게 얘기하면 우포늪이라든가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있습니다. 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이건 주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이죠.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역은 토지 취득에서 뭘 봐라? 허가받아라. 그러면 이거는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죠. 자, 네 가지. 이제는 토지를 개방해 놨는데 거래를 어떻게 한다? 이거는 특별한 지역은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에게 토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주로 누구한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뭐 다들 중국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원래 중국은 토지를 개방을 안 한 나라죠. 자, 여러분들이 그 중국은 토지를 개방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따지고 보면 뭘 적용하면 그렇죠.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너네 나라만큼은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우리 상호주의 그거를 적용한다면. 근데 워낙 돈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개방시켜 놓는 거죠. 중국 사람에게. 이제 주로 어디 지금 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는 판이 끝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판이 끝났고 여의도? 용산? 강릉? 예, 맞아. 강릉이에요. 자, 지금 저기 뭡니까? 제주도가 판이 끝났고요. 2차가 어디냐면 부산이었었어요. 부산의 해운대 쪽에, 그건 이제 토지 쪽이 아니고 그 주택 쪽인데요. 이 해운대 쪽이 서울보다 집값이 비싸요. 그 해운대 저 신도시 그쪽으로 가면요. 그쪽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집을 꽤 많이 사놨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원도로 옵니다. 강원도 저쪽 강릉 지역 있죠? 강릉하고 저쪽 해안 지역들 지금 판을 쓸고 있다는데 몰라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저기 그 뉴스 나오더만요. 이제 양양공항 있죠? 양양공항이 원래 워낙 우리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잘 이용을 안 한다네요. 근데 지금 거기에 90%에서 95%가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네요. 어쨌든 자, 이제 강원도 판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용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한다? 일단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아야지만 하는 부분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허가 신청하냐면 시군구에다가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뭘 받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외된다. 자,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중으로 지정됐을 때요. 여기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군사지역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토계획법만 적용되겠죠. 군사지역은 국내에는 뭡니까? 거래 규제는 아니죠. 이용 제한이죠. 그러니까 군사기지면 군사시설 보유지역 내는 건축물이라 이거 신축하는 게 좀 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 제한인데 외국인에는 어떻게 돼요? 허가받는 거래 규제죠. 근데 문제는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도 받고 국토계획법상 허가도 받고 이중 허가죠. 그러니까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뭐만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외국인 토지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하고요.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은 제주도에다 땅 사놨어요? 혹시? 제주도가 지금 아주 땅값, 집값이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더만요. 아파트 값도 지금 서울 못지않게 지금 뛰고 있답니다, 지금. 20몇 평짜리가 뭐 지금 4억에서 5억 뭐 이렇게 간대요, 지금. 그래서, 뭐 장난 아니게 지금 하고 있다더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주도 한번 가보니까 글쎄, 살 곳은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먹고 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36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36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매년 시험문제 2문제씩 나옵니다. 매년 시험문제 2문제씩 나온다. 그럼 서식 작성법 가지고 2문제씩 나온다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364, 365 하니까 쪼개서 설명을 다 해놨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가지고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뭐 가지고 설명할 거냐면 372페이지를 보세요. 37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서식이 통째로 나오죠. 자, 서식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서식 통째로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림이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전체 한 장짜리가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려고 쪼개놓은 것이니까 공부할 때는 통째로 있는 걸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세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확인설명서 서식은 몇 가지가 있다. 확인설명서 맨 앞에 1 있죠.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2가 있죠. 비주거용이죠. 자, 넘겨보세요. 확인설명서 3 있죠. 토지용. 그 다음에 넘기면요. 확인설명서, 예, 임목강업제도 공제제는요. 확인설명서 4가 있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1, 2, 3, 4 이렇게 4개입니다. 이 4개를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확인설명서 1만 할 겁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법 1만 할 텐데요. 확인설명서 작성법 1만 정확하게 알아도 70%는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 때 3, 4월 때는요. 1과 2, 3, 4를 비교할 건데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비교할 거예요. 머리 아픕니다.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작성법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할 때 뭘부터 공부해 놓냐면 확인설명서 1만 공부해 놓으세요. 일단.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이 파악되면 2, 3, 4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일단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동시에 1, 2, 3, 4를 같이 공부하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뭐만 하겠다? 확인설명서 1만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보시죠. 거기 보니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1 주거용이죠. 주거용.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교환, 임대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 자, 그리고 확인설명 자료 있죠. 확인설명 자료 부분에서 처음에 위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등기권리증, 등기상증명서, 토지대장 이렇게 옆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흔히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왜 체크하도록 되느냐? 요거는 자, 여러분들 확인설명 방법을 보셔야 돼요. 공부했던 거. 확인설명 방법은 어떻게 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밑에 유의사항에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있죠?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라는 얘기죠? 자, 그 제시된 자료를 체크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등기권리증, 등기상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개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시한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구상.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다. 누구에게요? 매도나 임대, 의뢰인.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을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매도나 임대, 권리 이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예, 그 사실을 일단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바로 요란에다 기재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기재하라 그랬죠? 불응하면 요란, 요 어디예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여기다가 기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있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자, 기본 확인사항을 어떻게 기재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그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옆에 제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에는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 기재 요령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 자,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그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 물건 표시란을 보죠. 그 밑에 이제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1번부터 8번까지 할 겁니다. 기본 확인사항 대상 물건 표시란 있는데요. 토지하고 건축물 있어요. 토지에 보면 소재지, 면적, 지목 있죠? 지목에 보니까 공부사항 지목 나오고요.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아까 제가 뭐 확인하라 해서 현장을 통해서 지목 확인하고 공부사항 지목 확인하고 실제 이용 상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보죠.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있죠. 용도 보세요. 대장사의 용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실제 용도. 현장을 통해서 가봐야 돼요. 그리고 구조 방향,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들 체크하는데 토지하고 건축물은 뭐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있죠.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갖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옆에 방향이 나오죠. 자, 방향을 보죠. 방향도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방향은 일단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주실을 기준으로 주실 이거는 거실이나 아니면 안방을 얘기합니다. 거실, 안방. 그러니까 주실을 기준으로 한다. 거실, 안방. 그러니까 거실 있으면 거실, 안방 있으면 안방. 이게 주실이죠? 자, 그러면 비주거용은요. 비주거용은 상가 같은 경우죠.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주 출입구. 그 다음에 또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자, 방향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이때는 자, 그 기준을 명시하라 그랬습니다. 기준을 명시하라. 여러분들이 자, 요건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 이 건물 말고 건물은 지금 이건 좀 애매하다. 이 건물을 갖다가 통째로 일단 매매합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뭘로 잡아줘야 돼요? 1층, 2층을 동시에 한다면 앞에 주출입구가 있겠죠? 뭐 그거 하면 되는데 2층만 한다면 2층은 또 주출입구가 또 어떻게 돼 또? 예, 좀 반대로 돼 있죠.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근데 한번 그거는 보통 이제 2층만 해도 만약에 이게 지금 1층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아마 분리돼 있으면 주출입구를 아마 저쪽으로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자 보죠.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강의실만 예를 들어서 임대차한다 라고 쳤을 때 방향을 뭘로 잡으면 될까요? 출입구? 칠판? 창문. 네, 대부분 창문을 갖고 많이 잡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주택의 일부만 방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중개해주죠. 그 방 한 칸짜리 중개해줄 때 출입문 부분에 만약에 유리창이 돼 있거나 이러면 그걸 잡지만 보통 보면 이게 막혀 있을 때는 창문 갖고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갖다 하면 기준을 이제 명시하는 거죠.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뭐 남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일단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권리관계 나오죠?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사항이 나와요. 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뭘 통해서 갚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사항은 을구를 통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과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 보는 거죠. 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과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을 하는데,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는요, 임대차의 경우는 일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왼쪽으로다가 보나요? 방향이 건폐율, 그 다음에 또 용적률 상한 있죠? 자,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하냐면 이거는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건폐율 용적률 배우셨죠? 어느 법에서 배웠어요? 공법이 다 법은 아니죠? 공법의 어느 법? 예, 국회법에 있죠. 건축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고, 자, 국회법에 보면 각 지역별, 용도 지역별 이 비율이 있죠. 근데 그거는 기준을 잡아준 거고, 실제로 근데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법에 보면 그 몇 프로 비율만 정해져 있지 나머지는 뭘로 정한다? 조례로다가 위임시켰죠. 그래서 조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자, 그러면 또 지역, 그 다음에 지구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기,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제한사항이 있어요. 자, 지역, 지구, 투기, 허가, 신고, 그 밖의 제한사항, 이거는 뭘 통해서 하면 된다.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구 단위 도시군 계획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있죠? 자, 계획시설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기재한다? 누가 확인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얘가 확인해가지고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이런 사항들이 일단 이렇게 다 확인하는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없는 사항들은 뭘 통해서 하냐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자,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한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에요. 중개사법에 배웠던 거래 정보망이 아니라 종합 정보망이라고 세 개 부서가 같이 운영하는 건데,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자치부인가요? 세 개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 종합 정보망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아마 들어가 보셨을 텐데, 온나라 GOKR 여러분들이 저기 홈페이지 주소에서 GO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정부 사이트죠? 자, 요게 부동산 종합 정보망입니다.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 자, 요게 지금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사항 기재 요령입니다.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언급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 부분 봤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입지 조건 있죠? 입지 조건 뭐뭐 있었어요? 5가지 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로, 접근도로, 자, 몇 미터짜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지하철, 뭐 이런 것들. 자, 여기는 뭐겠어요? 버스 이런 거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지금 뭐 있었어요? 초, 중, 고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판매 의뢰시설 병원이라든가 그냥 백화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확인해서 기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관한 사항 있죠. 관리 관한 사항 뭐 있었어요? 경비실 관리 주체 있죠. 경비실 관리 주체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나와요? 비선호시설. 몇 킬로에 낼 거? 1kg에 낼 거죠? 비선호시설 하면 뭐가 비선호시설이에요? 예, 뭐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묘지라든가 주변에 만약에 묘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비선호시설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 뭐 원주에 저 사드가 설치된다며요. 후보지. 사드가 설치도 확정된 건 아니고 후보지로다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그걸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몇 킬로 낼 거? 1kg 낼 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개념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 가격을 했죠. 자, 이런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개별 공시 가격 있죠. 자,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이건 안에 옆에다 써놓으세요. 둘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 생략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뭐만 묶는 거예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하고 뭐예요? 예, 공시가격 요거 저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이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딱 이거죠. 취득세하고 그다음 뭐예요? 예, 거기에부터 나오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가지고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죠. 자,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자, 이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일단 누가 확인해서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하고. 자, 이제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 있죠. 이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게 기재한다?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실제 권리 관계 있죠. 실제 권리 관계와 그 다음에 또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 있습니다. 자, 실제 권리 관계와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 자, 요거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앞으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쭉 한번 필기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주거용만 한다 그랬죠? 자, 주거용은 뭐냐면 자,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과 그다음에 또 유치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원수 그다음에 조각물 이런 게 있어요. 자,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법정 지상권, 유치권, 정원수, 조각물 이게 있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뭐를 기재하면 되냐면 보증금 그다음에 월 차임 그다음에 계약 기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인데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아파트에서 많이 내죠? 원래 임대차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임대인이 내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내요? 예, 관리비에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자, 근데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도로 환산해가지고 받아 나가죠? 예,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다? 요까지를 확인해서 여기다 요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권리관계라는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 있어? 내부 시설물 상태 있죠? 수도, 전기, 가스, 그다음에 난방실 연료 공급, 그다음에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주르륵 해서 해당 사항 체크하도록 됐습니다. 소방은 뭐 있어요? 소화전하고 뭐예요? 비상벨. 소화전, 비상벨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밖의 시설물 보죠. 그 밖의 시설물을 보면 이거는 자, 주거용은요. 주거용은 뭘 기재하냐면 가정 자동화 시설과
그다음에 그 외의 IT시설 있으면 IT시설을 기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나요? 가정 자동화 시설. 뭐 리모컨 갖고 누르면 창문도 열리고 켜도 열리고 불도 켜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왜?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이게 저기 뭐 연예인들 어느 집 나 혼자 산다는 거 어디지? 가니까 그거 한테를 뭐 하니까 창문도 열리고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가정 자동화 시설이에요. 자, 요즘은 밖에서도 뭐 뭡니까 핸드폰 갖고도 조절하죠. 왜? 자, 이런 거. 그 외 IT 시설.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 IT 시설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흔히들 단독 같은 데 보면 CCTV 같은 거 있죠. 왜? 그것도 IT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확인해서 기재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들, 벽면 도배 체크하고요. 균열 누수와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있죠. 일조 소음 진동. 일조 소음 진동. 소음은 뭐까지도 되냐면요. 층간 소음까지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소음이죠. 근데 이건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룻밤 지내봐야지만 대충 알겠죠.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소음까지도 일단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거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기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에 보니까 끝에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개업공개사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서명 및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입니다.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요 서명 및 이렇게 되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지금 요게 확인설명서 1 작성법입니다. 한 20분 걸렸어요. 2, 3, 4까지 하면 40분 걸려요. 확인설명서 작성법만 한 다음 파트는 한 40분 동안 아마 강의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가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2문제. 포기하지 말고 수업만 꾸준히 들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나머지 2, 3, 4는 다음 파트 때 하도록 하겠고 중개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중개활동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셀링 포인트가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잠깐 보고 넘어져 조금 쉬었다 가시죠.